요즘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보는 너무 많은데 사실 뭐가 뭔지 알맹이는 없고 시끄럽기만 한 느낌이에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는 핵심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큰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뚜렷한 전략적 목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미국의 그 목표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태를 풀어낼 가장 큰 열쇠이자 미스터리죠. 네, 딱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한 전문가가 지도 없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본질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미국이 내놓는 공식적인 설명이랑 실제 군사 행동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어리둥절한 전략을 설명하는데 아주 오래된 비유 하나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바로 이쑤시개로 코끼리 죽이는 법이라는 유머인데요. 자, 이게 딱 지금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외치는 것 같아요. 핵심 인물 제거했으니까 이란은 곧 무너질 거야 했다가 아직 안 무너지네? 그럼 지상군 보낼 수도 있어 하다가 또 갑자기 아니 사실 우린 이미 이겼어 이런 식으로요. 말이 계속 바뀌니까 얘네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구나 하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듣는 전직 명분들을 한번 볼까요? 사실 하나같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폭격 몇 번 한다고 이란이 항복할까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죠.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갑자기 친미 정권을 세운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핵무기 제거요? 이건 지상군 투입 없이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그럼 진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진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가 대 국가의 정치를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보면 아주 강력하고 일관된 경제적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분석의 핵심에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이 석유 달러 동맹이라는 특별한 집단이 있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석유 기업 그리고 군수 기업들이 얽혀 있는 하나의 이익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버는 것, 즉 남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이 비료에 있습니다. 이 막강한 기업 동맹의 수익률이 시장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위기의 스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동맹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즉 이 위험지대로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지정학적인 불안정을 일으켜서라도 수익률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지난 50년 넘는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요. 정말 무서운 패턴이 하나 보여요. 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때마다 신기하게도 중동에서 꼭 큰 전쟁이 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딱 그 팬데믹 시점부터 해서 이 수익률이 다시 위험지대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우연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애초의 목표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길고 지루한 혼돈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겉으로 말하지 않는 진짜 전략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을 내부에서부터 흔들어서 통치 불능 상태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제적, 전략적 이득을 챙기는 것. 사실 이런 생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군 고위층 내부에서 혼돈 그 자체가 우리의 전략적 목표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혼돈 만들기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이란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내부의 깊은 균열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란 내부가 얼마나 복잡한지 한눈에 보이죠.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 군사력의 경제력까지 쥔 혁명수비대,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소수민족들, 그리고 종교 기득권 세력까지. 이들 사이의 갈등에 살짝만 불을 붙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예전 전쟁처럼
이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만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은 이미 다 제거됐고 새 지도자는 권위가 약하거든요. 특히 돈과 권력을 다 쥐고 국민들을 억압해온 혁명수비대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서 이들을 중심으로 뭉칠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마지막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타이밍,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죠. 결국 이건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미국 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선거 전에 이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승리라고 포장할 수 있겠죠. 만약 이란이 그 시간까지 어떻게든 버텨낸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건 대규모 미사일 공격 같은 전면전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이란 내부의 갈등을 키우기 위한 온갖 비밀 공작, 눈에 보이지 않는 첩보 활동에 훨씬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한 나라의 불안정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세상이라면 혹시 우리는 이제 혼돈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어버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